제가 지금 집에 안 있고 대구 지방 쪽에 내려와 있잖아요. 지내고 있는 숙소에서 촬영을 해볼까 했는데 제 방만큼 숙소가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여기 스터디 카페에 있는 스터디룸에 잠시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제가 새로운 친구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바로 맥북 에어 M2 모델입니다. 저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맥북, 그리고 애플워치까지 거의 대부분 애플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사용하고 있던 맥북은 이 맥북 에어 M1 기본형 모델이었는데요. 이 맥북 에어를 샀던 게 22년도 1월쯤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투명 케이스를 꽂아두고 사용을 했어요. 근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심심해서 친구들이랑 찍어뒀던 스티커 사진을 케이스 안에다가 꽂아뒀거든요. 그러면 언박싱을 하기에 앞서서 M1 맥북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이랑 이거를 왜 샀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기계를 되게 좋아해요. 기계공학과잖아요, 제가. IT 기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4, 5년 전쯤만 해도 맥북을 사는 사람은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허세용으로 산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M1 맥북 에어가 등장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아예 사라집니다. 저는 이제 영상 편집을 하잖아요. 게이밍 노트북을 사용을 했거든요. 왜냐면 영상 편집 자체가 되게 고사양의 프로그램이고 저는 기계공학과이다 보니까 CAD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성능이 좋은 노트북이 필요해서 게이밍 노트북을 사용을 했었어요.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충전기까지 들고 다니면 거의 2kg이 넘어갔어요. 2kg가 뭐가 무겁냐고 하지만 그거 맨날 가방에 넣고 다니면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깨가 부셔지거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M1 맥북 에어가 출시가 되었고 되게 가벼운 무게에 심지어 펠리스라는 게 여기 뒤에 팬이 없어서 팬이 돌아가는 소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M1이라는 칩셋을 탑재해서 영상 편집이 잘 된대.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0만 원 초반대로 M1 맥북 에어 기본형 모델을 스페이스 그레이 색깔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했을 때 후기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성능적인 부분에서 제가 아쉬웠던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 딱 하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옆에 단자가 2개밖에 없었어요. 따로 충전 포트가 없어서 C타입으로 충전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2개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충전선이던 모니터 연결선이건 하나를 연결을 해두면 사실상 얘는 사용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가피하게 이 벨킨의 허브를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에 물려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맥북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이 벨킨이 아마 8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맥북 가격에 플러스 8만 원을 해야 거의 정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이제 맥북 에어 M2 모델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맥북 에어 M2의 512기가 모델이고요. 색깔은 실버입니다.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나? 아니면 케이스를 제가 안 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사용하던 것보다 조금 가벼운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맥북은 스페이스 그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버가 지금 너무 예쁩니다. 맥북도 아이패드나 아이폰처럼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처음 애플 기기를 샀을 때 그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한번 설정을 초기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M1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은 여기 위에 노치가 생겨서 M1 맥북보다 베젤이 줄어들어서 화면이 조금 커진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여기 맥세이프 충전 포트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C타입 2개를 꽂아두고도 다른 포트를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맥북 소프트웨어를 먼저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그레이션 중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스터디 카페를 2시간 예약을 해놨는데 벌써 1시간 반이 지났거든요. 이제 M1에서 M2 맥북으로 정보가 다 넘어가면 M2 맥북을 이용해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맥을 사용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장소가 바뀌어서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1 투명 케이스를 벗기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딱 봐도 M2 에어는 평평하고 M1 에어는 조금 둥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애플 로고가 M2 모델에서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M1 에어가 조금 투박한 것 같기도 하고 베젤이 줄고 화면이 넓어지니까 확실히 시원시원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M1을 사용할 때 저는 여러가지 서드파티 어플들을 사용을 했는데 M2로 마이그레이션 될 때 얘네들은 정보가 넘어가지 않아서 새로 설정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꿀팁인데요. 시스템 설정, 데스크 및 도구로 들어가서 스크롤을 내리면 오른쪽 아래에 핫코너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핫코너에 가져갔을 때 동작들을 설정을 해둘 수가 있는데 저는 왼쪽 아래에는 어플 목록, 오른쪽 아래에는 배경화면을 볼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왼쪽은 이렇게, 오른쪽은 이렇게. 이게 정말 편하니까 꼭 사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두 번째 맥북 사용 꿀팁인데 이렇게 작업해야 될 파일들이 여러 가지일 때 우클릭을 하고 태그 중에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면 색깔별로 파일의 태그를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항상 옆에 뭐가 있었지만 뭔지 몰랐었던 태그가 이런 기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태그를 중복으로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 당연히 태그 이름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1 칩셋을 사용하면서부터 모바일 어플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는 굿노트를 맥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말 편리했어요. 아이패드로 정리를 해둔 필기도 맥북에서 열어볼 수 있고 하이라이트나 필기도 가능해서 빠르게 문서를 훑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맥북 어플 추천 몇 가지를 드릴 건데 처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은 렉탱글입니다. 윈도우에서처럼 열려있는 창을 모서리에 가져갔을 때 자석처럼 붙으면서 화면 분할을 해주는 어플이에요. 모서리에 가져가면 4분할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은 알단테인데요. 배터리 최대 충전량을 설정해둘 수가 있어서 배터리 수명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85에서 90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천 어플은 런캣이고 이거는 CPU의 사용량만큼 그냥 고양이가 뛰어다닙니다. 물가가 풀어줬어. 얘가 먹으면 이 학원의 매출이 한 이과에 들어가요.